네,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를 앞두고 2011년 박근혜 비대위를 거론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당시 구성을 보면 뭐 이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김종인 당시 전 의원이었죠. 그리고 현역 의원으로서는 김세현, 주광덕 의원이 쇄신파로 분류됐는데 비대위에 깜짝 등용이 되면서 약간 뭐 당의 체질을 바꿔놨다, 뭐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 뭐 사례에서도 약간 좀 참고할 만한 사례로 좀 보이세요? 좀 어떠신가요? 저는 박근혜 비대위를 아마 좀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비대위원 인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당시 꼬리표가 뭐였냐면 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판하는 분들은 뭐 독재자의 딸이다 이렇게까지도 비판을 했었는데 당시 비대위원으로 누구를 선임을 했느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야당 당수를 지냈던 이철승 의원의 딸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를 비대위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당대에는 정쟁의 또는 뭐 경쟁자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는 함께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이양희 교수를 비대위원으로 영입함으로써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이 무엇입니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산업화의 어떤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 크게 잘 된 기업도 있지만 그 과정에 못 살게 된 사람, 어려워진 사람도 있다. 서민들과 중산층은 좀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앞세웠던 경제민주화의 어떤 대표 주자였던 김종인 의원을 당시 비대위원으로 영입함으로써 산업화의 어떤 그림자도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논란의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이라는 스펙 좋은 한국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 나갈 만한 청년을 발탁함으로써 한국이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한 당대에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준비하는 정부를 꾸리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 역시 어떻게 조화를 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기울어져 있는 어떤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유진 변호사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을 선임할 때 파격적인 인선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구차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는 인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적으로는 라이벌 관계 또는 대척점에 있는 분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자체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은커녕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 사례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자꾸 한동훈 장관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아바타라는 용어를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MB 아바타라고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안철수 당시 후보가 MB 아바타 맞습니까? 네. 그건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일 뿐이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갈등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했던 보완제 역할을 했다라면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평적 어떤 당 대통령실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적임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과연 아바타처럼 용산의 지시를 받는 그 비대위원장이 될지 아니면 용산과 때로는 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새로운 어떤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일지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